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텐서플로우 내에서 어떻게 딥러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그 딥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그, 그 보통 그 텐서플로우를 이제 TF로에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변수형은 아닌데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주. 그래서 tf.constant variable placeholder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텐서플로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또 여기에는 요것도 대문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tf.constant로 이렇게 1, 2, 3, 뭐 4, 5, 6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하면 느낌에 엘리먼트 와이즈에서 5, 7, 9가 될 것 같고, 뭐 곱하면 뭐 그냥 뭐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는지 뭐 이너 프로덕트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4, 10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뭔가 이런 것 같은 값들이 나와야 될 텐데, 프린트를 해보면 그 텐서긴 한데, 그리고 타입도 있고 쉐입도 있는데 값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지금까지 모든 우리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실행이 될 때마다 그 값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더하기 곱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없어요. 이것이 왜 이런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텐서플로우라는 구조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아직까지 요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컨스턴트만 가지고 다 디파인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션이라는 곳에 그것을 다 올립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 뭐 그래서 해서 메모리에 다 할당을 하고 나서 한꺼번에 세션에서 계산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계산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왜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어떤 계산을 하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뒤쪽에서 어떠한 계산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뭐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까지에서만 하지, 그 다음 그래서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라인을 다 보고 다 이제 그 전체의 구조를 다 텐스플로우에서 이해를 한 다음 세션에 한꺼번에 넣고 돌리면 내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좋게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도 있고, 관련이 없는 것은 서로 다른 GPU의 병렬 컴퓨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으로 텐서플로우가 또 내부적으로 동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파인을 다 한 다음에 세션에 얹어서 세션을 돌려야지만 그 결과가 계산된다 라고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세션에다가 세션을 만들고 세스에 열고 거기다가 A를 넣고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F variabl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decision variable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스 또는 이터레이티브하게 decision variable의 값들을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최초에 무조건 하나의 값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죠. 그래서 variable은 무조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tf를 1,1로 디파인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냥 쳐보면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TF에다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니셜라이즈해서 모든 베리어블들을 이니셜 시켜서 그것을 세션에 넣고 돌리면 이제서야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돌려보면 값이 1, 1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디시전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 이 값이 바뀔 테고 계속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값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거나 이터레이션이 끝이 나면 그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디시전 베리어블의 솔루션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딥러닝에서는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이런 베리어블로 디파인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플레이스 홀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뭐 처음 들어보셨어요? 플레이스 홀더라는 것은 무엇을 넣어둘 공간이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웨이트에 대한 것도 다 되었고 또 뭐가 부족한지를 보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할 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슈퍼바이즈 러닝일 경우에 또 사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통해서 오메가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짜지고 나서 학습을 하는 때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풋이 들어갈 공간, 아웃풋이 들어갈 공간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인풋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들어가는 타입은 무엇이며 그것을 정의를 해두는 거죠. 아직 값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메모리상에 인풋의 값을 올리고 아웃풋의 값을 올릴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 그 만들어 두는 방법은 그 tf다 placeholder. 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인풋의 데이터에 뭘 넣어야겠죠. 아웃풋의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그럴 때는 feed dict라는 게 딕셔너리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은 파이썬의 그걸 조금 공부를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x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feed 넣겠다는 겁니다. 이 x에. 근데 여기가 사이즈가 2x2였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34라는 x를 넣겠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킨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옵티마이제이션 할 동안 이터레이션을 할 건데 할 때마다 인풋과 아웃풋의 페어를 트레이닝 셋에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x에다가는 y에다가는 아웃풋을 feedin을 할 겁니다.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그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업데이트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뉴럴 네트워크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이쪽으로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자이기도 한데 그냥 핸드 리튼 디짓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28 x 20 픽셀입니다. 픽셀 사이즈 이쪽으로 28이고 이쪽으로 28 아주 작죠. 28 픽셀 바이 28이고 에 있는 그 그레이 이미지입니다. 스케일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게 인풋 이미지이고 여기가 5, 0, 4, 1이라고 라벨이 정답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써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이게 5라고 프리딕션을 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행렬입니다. 행렬.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는 0.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으면 또 값들이 가지고 있겠죠.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좀 특이한 점은 이거는 그냥 엠니스트에서 그 DB를 만들 때 행렬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플랫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8 x 28회가 아니라 곱한 784로 한 줄입니다. 이렇게 쭉 여기 있는 것이 그 다음 줄로 오고 그 다음 줄로 오고 해서 일자인 그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 그래서 그 벡터의 개수 엘리먼트는 784입니다. 784.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미지를 플롯하기 위해서는 다시 리쉐이핑을 하면 되니까 28 by 20으로 28 by 28로 그래서 일단은 그 엠니스 데이터셋의 인풋은 784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옷이 다시 설명드린 것이 이렇습니다. 그레이 이미지를 AN으로 넣을 때 보시면 이걸 이미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픽셀 단위로 해서 784 그러니까 인풋의 노드의 개수는 78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또 이렇게 아웃풋이 있을 테입니다. 이렇게 아웃풋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뭐 하나의 예입니다. 해서 이미지가 있는데 784개의 뉴런이 인풋 레이어고 히든 레이어를 그냥 100개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100개로 하겠습니다. 이걸 뭐 50이 돼도 좋고 200이 돼도 좋은데 그냥 100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노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웃풋 노드가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그 아웃풋 노드가 하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지가 그 엠니스 데이터에서 라벨은 0부터 9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입니다. 10개. 그러면 제일 끝단에 있는 노드가 하나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면 여기에 값이 0부터 9까지 나오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쪽에서 여러 개의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를 0, 1, 0, 1 값을 가지게 아웃풋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일 끝단 아웃풋에 노드가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노드는 0, 1, 0, 1을 가질 수 있으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4개죠. 4개. 그러니까 4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그러면 0부터 9까지 10개가 있으니까 최소의 노드 개수는 바이너리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몇 개일까요? 4개가 되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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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총 16개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는 4개면 엠니스 데이터셋을 표현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10개이면 아웃풋의 개수도 10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라벨링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 그 1이면 0, 1, 0, 0, 0 해서 다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노드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라벨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최종 아웃풋의 개수가 10개인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가 이러한 포맷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면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최종적으로 프리딕션을 할 때 확률처럼 저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이 값이 0.1이고 0.9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1일 디짓이 인풋이 1일 확률이 90%고 0일 확률이 1%고 나머지는 0%다. 이런 식으로 확률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엠니스 데이터셋은 이렇게 아웃풋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실제 엠니스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코딩을 할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MNIST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을 때의 구조이고 저희가 이것을 프로그래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84, 110개. 자, 그리고 이것을 이터레이티브하게 할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고, 그래서 보시면 x가 있고 y는 주어집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x, y 햇을 계산하겠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실제 y와 y 햇을 가지고 코스트 또는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이를. 그 차이를 가지고 옵티마이저에 넣으면 무엇이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각각의 모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건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도 있고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는 제가 몇 번 해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데이터 포인트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계산합니다. 그 에러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건데 바닐라 보통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무엇이냐 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한 번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업데이트를 할 거면 모든 데이터를 다 훑어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스토캐스틱입니다. 뭘 할 거냐면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만 할 겁니다. 하나만. 랜덤하게 뽑겠죠. 그 대신. 그렇게 해서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스토캐스틱. 그거를 근데 여러 번 하겠죠. 여러 번. 그거를 여러 번 하겠죠. 그런데 좀 이거는 모든 걸 데이터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컴퓨터 이건 좀 하나만 하니까 또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미니 배치입니다. 뭐냐 하면 매 이터레이션마다 내가 배치 사이즈를 n만큼만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에서 랜덤하게 한 이 정도만 들고 와서 n개를 들고 와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첫 한 이터레이션에 계산해서 세타가 됐든 오메가 됐든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은 또 다르게 랜덤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닐라와 스토캐스틱을 적당히 중간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 방법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저희는 배치를 통해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제로 MNIST 데이터셋에서 텐서플로우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텐서플로우 코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행렬 계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넘파이가 필요할 것 같고 플러스 하려면 매플라립도 있어야 되고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해서 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MNIST 데이터셋을 불러와야 되는데 저희가 MNIST 데이터셋은 텐서플로우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MNIST 데이터셋에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옵션에 원핫 코딩으로 가지고 오겠다. 원핫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 숫자가 3이면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에서 0, 0, 0, 1, 0, 0, 0, 0, 0, 0으로 라벨링이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원핫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핫 코딩이라고 하고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한 네트워크의 아웃풋의 노드가 10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핫 인코딩을 조금 더 보시면 실제로 그 MNIST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MNIST 데이터셋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하고 나중에는 MNIST에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next batch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랜덤하게 배치 10개를 가지고 와서 근데 이것은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train x가 있고 y가 동시에 있겠죠. 이것의 세 번째를 가지고 와서 리쉐이핑을 왜냐하면 플래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20으로 리쉐이핑을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랜덤하게 가져왔을 때. 그리고 누군가는 팔을 이렇게 쓴 거죠.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DB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라벨은 8이고 원학 코딩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보시면 여기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엠니스트 데이터 셋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모델을 빌드업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풋이 784 중에서 인풋에서 한번 y로 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고 오메가를 하고 거기에서 바이어스를 더하겠죠. 자, 그것을 보시면 그래서 행렬 곱이 있고 더 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x 여기 x죠. 그리고 여기 웨이트드 이것을 첫 번째 히든의 웨이트 저희가 이것을 딕셔너리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바이어스 텀 첫 번째 레이어인 히든 레이어에 있는 바이어스들을 더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히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affine transformation을 한 겁니다. 텐서플로어의 커맨드를 써서. 자, 그 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면 렐루를 쓴다고 하면 히든 레이어에 있는 것을 렐루를 지나서 역시나 히든 레이어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TF의 뉴럴 네트워크의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겠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와 곱하고 아웃풋 레이어의 바이어스를 더하면 이것이 최종적인 10개의 뉴런에서 아웃풋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이즈가 인풋은 784 100개, 10개를 이건 제가 디파인 하는 겁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인풋 사이즈, 히든 레이어 사이즈 그리고 아웃풋의 클래스의 개수 그 다음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있는데 이것은 TF 베리어블로 전원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얘들은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얘들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밸류를 다 0으로 해도 되고 10으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웨이트들이 평균은 0이고 시그마는 0.1로 그냥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처음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겠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쓰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는데 웨이트는 웨이트들끼리 바이어스는 바이어스끼리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정의를 할 거고 거기에서 키는 뭐냐 하면 히든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대로 그렇죠. 아웃풋은 아웃풋대로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레이어마다 웨이트가 있고 레이어마다 바이어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베리어블로 정의를 했고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되는 웨이트의 개수는 보시면 인풋과 히든 그러니까 여기서 784가 있고 그 다음 100개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784바이 100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는 10개가 있으니까 히든 레이어 1에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정해지면 여기는 사실은 기계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여기만 보면 여기만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 그 다음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것은 코딩적으로는 보면 여기서 앞부분만 버리면 됩니다. 항상 마지막 것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웨이트고 바이어스고 결국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넣기 위한 플레이스 홀더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의 타입, 그리고 인풋은 m 인풋의 개수, 아웃풋은 아웃풋의 개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non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이즈를 지정해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왜 이것을 이렇게 두냐 하면 저희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데이터를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올 겁니다. 배치 사이즈만큼. 제가 그래서 여기는 배치 사이즈만큼 가지고 올 건데 제가 아직까지 배치 사이즈를 지금 디파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non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가지고 오는 데이터에 맞게 여기서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정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모델을 만들 건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x가 필요하고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x가 들어오면 이 웨이트 중에서 히든 레이어 첫 번째 거에 그거를 곱하고 같은 거에서 더해서 히든 1이 됐는데 얘를 렐루를 통해서 다시 히든 1이 됐고 얘가 아웃풋 레이어에 들어가서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하고 곱하고 바이어스와 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 아웃풋은 액티베이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웃풋에 나온 것이 아웃풋으로 리턴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x는 나중에 여기서는 플레이스 홀더에서 이 x 값을 가지고 올 거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로스를 디파인 해야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디파인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TF variable이 있으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전체를 다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킬 때 너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마다 가져가서 각각의 어떤 값들이 다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냐, 뭐 이런. 근데 여기서는 애덤 옵티마이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덤 옵티마이저가 또 갑자기 또 이것서 애덤 옵티마이저 뭐냐가 나왔냐, 이거는 여러분들은 크게 상관없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또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중에서 조금 다른 건 무엇이냐면 러닝 레이트 알파를 픽스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 알파가 조금씩 변하는 모멘텀이 있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옵티마이저, 가장 파퓰러한 옵티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덤 옵티마이저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어떻게 조금 다른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다가 x와 웨이트를 넣고 프리딕트를 하고 됐죠? 그래서 저희가 로스는 이 프리딕트 한 것과 실제 y 값의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는데 보시면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고 그 소프트 맥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값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로스를 가지고 오고 그런데 얘를 하나만 가지고 올 게 아니라 배치로 가지고 온다 했으니까 로스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평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로스로. 그래서 이것을 텐서플로에서 reduce mean이라는 여러분들 그냥 mea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ean. 그래서 얘를 왜냐하면 미니 배치 프로세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제가 디파인 할 건데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렇지만 러닝 레이스 여기 있고 옵티마이저는 애덤 옵티마이저를 쓸 거고 자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글로벌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x하고 y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가 프리딕트 될 거고 그러고
여기서 로스가 정의가 될 거고 애덤 옵티마이저에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이터레이션을 할 건데 이것 역시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을 디파인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에서 배치 사이즈를 몇 개로 할 건지, 그래서 50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그 엠니시 데이터셋에 50개를 랜덤하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forward propagation을 다 하고 로스를 계산하면 5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reduce min을 통해서 하나의 로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총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할 거냐? 그래서 2500번까지 하겠다. 그리고 각 이터레이션마다 로스가 계산이 될 텐데 2500번을 모두 다 프린트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50번마다 로스를 프린트해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세션에다가 얹겠습니다.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총 에폭을 2500번 할 건데 할 때마다 엠니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배치 50개를 가지고 와서 트레이닝 X, Y 이걸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겁니다. 피드를 하는데 X와 Y에 이 값들을 각각 넣고 우리가 디파인한 애덤 옵티마이저로 실행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계속. 여기는 뭐냐 하면 250번 F이 250번일 때마다 플러스를 하라 이렇게 프린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마다 코스트가 로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을.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 다 최종적으로 끝이 나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나 학습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끝이 나면 뭘 하느냐?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테스트 또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엠니티 데이터셋에서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것이 트레인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배치로 1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답과 파일을. 자, 그리고 나서 프리딕션을 할 때는 x만 넣겠죠. 그리고 이 값이 요거는 뭐냐 하면 요 값은 y 값이기 때문에 원화 코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argmax, 아규먼트가 가장 큰 것들, 큰 것들을 그리고 엑시스는 지금 배치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요 커멘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배치마다 가장 큰 인덱스가 제가 원하는 그 디짓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 테스트 Y도 정답인데 여기를 갖고 와서 엑시스를 가지고 라벨을 비교했죠. 그러면 이제 100, 내가 예측한 게 100개가 있고 여기가 1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것만 카운트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100개 중에 한 93개가 맞았다는 액큐러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이 값이 조금씩 그때마다 틀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 하면 엠니스티 데이터셋은 이미지긴 한데 이걸 일렬로 세웠습니다. 사실 여기가 조금 왜 이렇게 좀 맥센스 하지 않을 수 있지만 784개 일렬로 세우고 이것이 0부터 9까지 중에 어떤 디짓인지 알기 위해서 마지막 유로는 10개로 해서 아웃풋을 계산해서 텐서플로우를 써서 학습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고 여기서는 어떻게 테스팅을 하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프리딕션 해서 2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좋은 것은 이것이 확률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노드가. 확률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 2일 확률이 한 0.93 3일 것도 조금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0, 1, 2, 3, 4, 5, 6 6인 이게 6으로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6으로도 보일 확률이 조금은 있고 3, 4, 2 이렇게 확률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가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2라고 맞춘 게 맞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퍼셉트론에서 시작해서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적인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텐서플로우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엠니스티 데이터셋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